안녕하세요. 황윤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뉴스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지요.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 한 사람이 가진 한 표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후보자입니다.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지역구를 다니면서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유권자 마음을 사기 위해 유권자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요. 심지어 한 표를 얻으려고 엎드려서 큰 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우리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고 정치에 반영하기를 원하지요. 내 요구를 잘 들어줄 것 같은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지요. 아이를 공부시키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아이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고 아이 요구대로 해주면 아이는 공부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10대의 언어로 말해요. 어른의 언어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후보자가 유권자 앞에서 쩔쩔매는 자세로 유권자 말을 듣는 것처럼 엄마도 그런 자세로 집중해서 들어야 우리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핀잔하는 마음이 생겨서 집중해서 못 듣게 되거든요. 엄마가 아이에게 쩔쩔매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위해서라면 아이에게 쩔쩔매도 괜찮을 만큼 공부는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쩔쩔매면서 한 표를 구하는 모습이 바른 자세지요. 거들먹거리면서 한 표 내놓으라 하면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럼 공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공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까요? 우리는 일의 개념을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일합니다. 갓난아기도 일하고 영유아 어린이도 일하고 어른도 일하고 심지어 학생도 일합니다. 갓난아기는 어떻게 일할까요?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먹으면 기분 좋으니까 자고 자면 소화가 되니까 싸고 싸고 나면 배고프니까 다시 먹고를 반복하지요. 영유아 어린이는 노는 것이 일입니다. 집에서도 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도 놀고 놀이터에서도 놀고 엄마가 사정사정을 해서 집에 가자고 부탁을 하면 겨우 그렇게 해서 집으로 데려오면 아이는 지치지도 않고 집에 와서 또 놉니다. 또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가사일, 또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지요. 엄마나 아빠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직업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일할까요? 네, 공부를 통해서 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란 학생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라고 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공부란 학생이 하는 일입니다. 공부를 학생이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과 공부를 점수나 등수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공부 도와주는 자세와 아이에게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공부가 학생이 하는 일의 개념으로 부모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일의 성격이나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받는 그 스트레스적인 성격이나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부모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번다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통해서 성적을 벌거나 지식을 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일터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와도 집에 오면 마음대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해요.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이어서 집에 와서도 숙제를 하든 복습을 하든 또는 문제를 풀든 시험 공부를 하든 이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일의 성격은 마치 중노동처럼 힘듭니다. 공부 안 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공부에 대한 부담을 학교에 가서 느끼고 집에 돌아와서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개념을 우리 엄마들이 이해한다면
우리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할 때, 숙제하기 싫다고 말할 때, 그지, 네가 학교에서도 공부하느라고 했었는데 집에 와서도 숙제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아유 진짜 고생이 많다. 엄마도 너만 할 때 공부할 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고생이 많네. 근데 어떡하냐, 숙제는 해가야 되잖아. 힘들어도 우리 숙제하자, 또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럼 숙제하자, 이렇게 마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쩔쩔매면서 요구를 들어주듯이 부모도 하기 싫어하고 공부 안 하겠다고 버틴거리는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공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이르 개념을 생각하면 아이에 대해서 공부 안 한다고 화내거나 야단치거나 짜증내듯이 지적하듯이 말하지 않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에 대한 우리 성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죠. 부정적인 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일은 매일 합니다. 매일 하면서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재미없고 귀찮고, 이게 일의 성격이지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매일 일하는데 매일 하는 그 일이 어려워. 매일 일하는 그 일이 힘들어.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공부하는데 매일 공부하는 그 공부가 힘들고 매일 공부하는 그 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짜증내고 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이 힘들다 해서 일을 그만두나요? 일을 멈추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유독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만둬. 이 성적이 뭐냐, 이런 점수 나올 것 같으면 그만둬. 하거나, 또는 공부하는 걸로 힘들어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야 그러면 그냥 그만둬라. 그만하고 와서 자라. 오늘 공부하지 말고 자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속해서 매일매일 일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이냐? 공부에 있어서 부모가 도와줘야 할 일은 매일 우리 아이가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 우리 아이가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돼요. 이것만 부모가 도와주면 우리 아이가 힘들고 하기 싫고 어렵고 귀찮은 그 공부를 밀리지 않고 매일매일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어서 공부하는 학생과 공부하지 않는 학생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